문제 1. 탄성계수와 변형계수, 유효자 굴길이, 세장비, 부재의 좌굴 내력을 저감시키는 요인, 단면의 형상에 따른 좌굴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국가건설기준, 강구조설계 일반사항, 탄성계수, 변형계수, 세장비, 좌굴 종류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성계수와 변형계수 모두 변형량에 대한 응력의 비를 말하며, 탄성계수는 특정한 물체에 힘을 가한 후 하중을 제거했을 때 재료의 상태가 응력 변형률 곡선에 따라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성질을 말하며, 즉 원상복구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탄성물질이 응력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변형률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철근 등의 탄성 재료에 주로 사용합니다. 변형계수는 특정한 물체에 힘이 가해질 때 모양, 길이, 부피의 변화와 힘, 비틀림 정도를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변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흙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료에서 탄성과 소성이 같이 나타나는 탄소성 거동을 보이는데, 응력 초기에는 탄성 거동을 보이다가 항복 응력을 넘어서면 변형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비선형 형태의 소성 거동을 보입니다. 이와 같이 비선형의 탄소성 거동을 보이는 응력, 변형률 곡선의 기울기를 변형계수라고 합니다. 좌굴이란 세장한 부재가 최대 압축 응력에 도달하기 전에 갑자기 옆으로 휘어지면서 내력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말하며, 단면 이차 모멘트가 작은 축, 약축으로 좌굴이 발생합니다. 즉, 단면 작은 쪽으로 구부러집니다. 유효자 굴길이란 양단 고정 등 구속 조건에 따라 실제 좌굴에 가담하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유효자 굴계수를 길이에 곱한 유효자 굴길이를 계산합니다. 좌굴하중이란 세장한 부재가 압축력을 받을 때 좌굴이 발생하는 한계 하중을 말합니다. 좌굴하중이 클수록 압축재, 기둥는 좌굴되지 않습니다. 세장비란 휨축과 동일한 축의 단면이차 반경에 대한 유효자 굴길이의 비를 말하며 부재의 가늘고 긴 정도가 좌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부재의 좌굴 내력을 저감시키는 요인으로는 초기 변형이, 편심, 축하중3, 잔류응력 등을 들 수 있으며, 초기 변형은 원래부터 부재가 휘어있는 경우를 말하고, 현심 축하중은 하중 작용선이 기둥 단면의 도심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축방향 응력과 휨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둥 제한 응력이 감소됩니다. 잔류응력은 용접 또는 열간하변에 의한 형광이 냉각 수축될 때 단면 내에서 냉각 속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단면 형상에 따른 좌굴 종류로는 휨좌굴, 비틀림 좌굴, 휨, 비틀림 좌굴이 있습니다. 휨좌굴은 단면의 비틀림이나 형상 변화 없이 압축 부재가 세장비가 큰 약축 방향 휨에 의해 발생하는 좌굴을 말하며, 비틀림 좌굴은 압축 부재가 전단 중심축에 대해 비틀리는 좌굴을 말합니다. 휨, 비틀림 좌굴은 단면 형상 변화 없이 압축 부재의 휨과 비틀림 변형이 발생하는 좌굴을 말합니다. 문제. 이 철골공사의 철골 세우기 작업 시 자립도 검토 기준 5가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제3조. 철골공사 세우기 작업 시 자립도 또는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 검토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골 구조물은 세우기 작업 중 강풍에 의한 풍압으로 도개될 수 있고, 조립이 완료되어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강풍이나 무게중심 이탈 등으로 언제든지 도개 위험이 있어 자립도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3조 공사 전 설계도, 공작도, 검토사항으로는 철골의 건립 형식, 건립상의 문제점, 관련 가설 설비, 건립 건설 장비, 부재 수량에 따른 건립 공정 및 건립 순서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철골공사 세우기 작업 시 구조 안전의 위험이 큰 다음, 각 목의 철골 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높이 20, 2m 이상 구조물,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 4 이상인 구조물,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면적당 철골량이 50kg 이하인 구조물,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이 있습니다.
문제 3. 철골공사 시 안전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안전보건규칙, 철골, 표주 안전작업 지침. 철골공사 시 안전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골을 조립하는 경우에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올린 철골을 인양장비 거리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안 되며 안전보건규칙 제380조 근로자가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 부재에는 답단 간격이 30cm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하고 트랩, 수평 방향 철골과 수직 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 작업을 위하여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381조 갈대비계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철골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주요 이동 통로에 고정된 가설 통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380B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 작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제383조 1.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철골 표준 안전작업 지침. 먼저 설계도 및 공작도상 부재의 형상, 치수, 접합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작업 방법, 건립 형식, 가설 설비 등을 검토하여 안전을 고려한 설계 변경 및 안전시설에 대한 공장 사전 제작 반영이 필요합니다. 외부 비계 바디, 화물 승강 설비용 브라켓, 기둥 승강용 트랩, 구명줄 설치용 고리, 와이어 거리용 고리, 난간 설치용 부재, 안전대 설치용 고리, 비계 연결용 부재, 방망 설치용 부재 등 현장 여건 및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건립 순서, 작업량, 적정 건립 기계 선정, 지휘 명령 체계 등의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건립 준비 시 앵커볼트 매립에 따른 정밀도를 확보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인접고 앞선, 건축물 방호 조치 및 작업장 확보, 기계 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철골 반입 시 건립 순서 및 공간 확보, 적재 방식을 고려하고 양중 이동 시 충돌, 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부재 인양, 설치 시에는 와이어 로프, 샤클, 유도 로프 등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출입 통제, 신호 체계, 지휘자, 배치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철골 세우기, 걷어 설치, 데크 플레이트 설치 등의 작업 시에는 작업 순서와 표준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추락, 전도, 낙하, 협착, 비례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비계, 공구, 재료, 적치 장소, 통로, 작업장, 용접기, 추락 방지 시설, 비례 낙하, 비산 방지 시설, 승강 설비, 소화 설비 등을 안전 기준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허가제, 위험성 평가를 통한 근로자 교육 등 안전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여야 합니다. 문제사 철골공사에서 제3자의 위해 방지를 위한 비례낙하 및 비산 방지 설치 5가지를 쓰시오. 휠처 철골공사 표준 안전작업 지침 제3자 위해 방지를 위한 비례낙하 및 비산 방지 설치 시설로는 방호 철망, 방호 울타리, 방호 선반, 방호 시트, 안전망, 가설 앵커 설비, 불꽃 비산 방지를 위한 성면포 등이 있습니다. 철골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 16조 낙하 비례 및 비산 방지 설비는 지상층에 철골 건립 개시 전에 설치하고 철골 건물의 높이가 지상 20m 이하일 때는 방호 선반을 1단 이상, 20m 이상인 경우에는 2단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 방법은 건물 외부 비계 방호 시트에서 수평 거리로 2m 이상 돌출하고 20도 이상의 각도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외부 비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한 경우에도 낙하 비례 및 비산 방지 설비를 하여야 하며 철골보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철골 건물 내부에 낙하 비례 방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층 간격마다 수평으로 철망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추락 방지 시설을 겸하도록 하되 기둥 주위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제 5.
철골공사에서 철골공작도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시설 5가지를 쓰시오. 출처 철골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 철골공작도란 철골공사의 작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으로 철골공작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철골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 제3조, 비계 관련, 외부 비계 바디, 비계 연결용 부재, 작업 관련, 건립에 필요한 와이어 거리용 고리, 안전대 관련, 구명줄 설치용 고리, 기둥 및 보중앙의 안전대 설치용 고리, 방호시설 관련, 난간, 방망, 방호선반 설치용 부재, 양중시설 관련, 화물 승강 설비용 브라켓, 양중기 설치용 보강재, 승강시설 관련, 기둥 승강용 트랩 등입니다. 문제 6 철골 건립 작업 시 철골 승강용 트랩의 안전대책 5가지를 쓰시오. 출처 철골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 승강로 트랩은 철골공사 현장에서 철골 건립 작업 시 근로자가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골 기둥에 사다리 형태의 가설 통로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이동 통로입니다. 철골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 제16조. 승강용 트랩의 안전 대책으로는 1. 제작도에 반영하여 공장에서 설치. 2. 의16 강봉 또는 D16 철근으로 견고하게 설치. 3. 답단 간격 30cm 이내, 폭 30 이상. 4.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 등입니다. 트랩 외 안전시설들도 공장 제작 시 사전 반영하여 현장 설치 시 안전성을 사전 확보하여야 합니다. 문제 7 데크플레이트 붕괴 원인 및 붕괴 방지 안전대책에 대해 설명하세요. 출처 데크플레이트 안전보건 작업 지침. 코샤 가이드. 데크플레이트란 아연도금 강판과 선재 등을 가공하여 부재 자체 강성 확보를 통해 골조공사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시 콘크리트 거푸집 동발이 설치 해체 공정을 줄여 공사기간 단축과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개발한 건설 자재로 거푸집용과 구조용이 있으며 최근에는 구조용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건비 상승, 공기 단축 요구, 높은 층고 등의 현장 상황으로 데크플레이트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타설 중 붕괴, 추락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대전 주상복합 아파트, 안성저온 물류창고 타설 중 붕괴로 다수의 사망자와 중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데크플레이트는 설치가 간편하고 무지보공 시공으로 층고가 높은 곳에 쉽게 적용할 수 있고 구조용의 경우 하부 거푸집 해체도 필요가 없는 등 장점이 많은 공법이나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구조물이 붕괴되기 쉬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붕괴 원인으로는 콘크리트 타설 시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며 하중 구조 검토 미비, 자재 품질 관리 미흡, 시공 상세도, 조립도 작성 미비, 위험 성평가 미흡, 데크 플레이트 걸침 길이, 미확보, 용접 등 고정 불량 등 시공 불량, 타설 순서 및 작업 절차 미준수, SRC조의 경우 보하부 동발이 설치 불량, 데크 플레이트 상부, 자재, 야적 등 집중 하중 등이 주요 붕괴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붕괴재의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붕괴 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단계에서 자중과 작업 하중, 스팬의 길이 등을 고려하여 구조 계산을 통해 안전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한 데크 플레이트를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반입, 양중, 조립, 용접, 콘크리트 타설 등 각종 작업 단계별 시공 방법과 안전 조치를 포함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양중, 적재 시에는 풍압에 의한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악천 후시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양중 시는 인양용 받침대를 이용하여 사지점 체결로 인양하여 데크 손상을 방지하고 작업 장소의 적재 시는 보위에 걸쳐 분산 적재하여야 합니다. 데크 플레이트를 내릴 때는 바닥에서 60cm 지점에서 수평 균형을 유지한 후 내려야 합니다. 설치 시에는 용접, 절단 작업 시 감전, 화재, 화상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조립도는 반드시 작성하여 순서에 의해 작업하고 단부 처리, 개구부 보강, 전기, 설비, 작업 등으로 주철근이 절단된 곳은 보강 조치하여
구조적인 손실을 방지하여야 하며 판게시는 보상단 좌우 50mm 이상 겹치게 설치하고 죽은 폭방향 50mm 이상, 아크용 접시 30mm 이상, 60cm 이내마다 가용접을 실시하여 탈락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단부 콘크리트 누출 방지를 위해 엔드 클로저 또는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하며 데크 플레이트 폭 부족 시 보강하는 커버 플레이트의 길이는 200mm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는 슬래브 상부의 각종 하중이 데크와 보에 집중 작용하여 붕괴 위험이 크므로 구조 계산 후 보경관이 길 경우 중앙부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잭 서포트나 동바리 등을 사용하여 받쳐야 합니다. 특히 RC-보의 경우 타설 하중 또는 보동바리 설치 불량으로 인해 보가 먼저 붕괴되며 데크 플레이트가 같이 붕괴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골보 구조로 설계 변경 검토가 필요하며 가설 구조물 사전 안전성 검토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해 데크 플레이트뿐 아니라 보동바리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보강하여야 합니다. 타설 전 걸침길이, 확보 여부, 용접 등 접합부를 미리 점검을 하고 미비시 보완 후 타설하고 타설은 폭방향으로 진행하고 골고루 분산 타설하여 집중하중 발생을 방지합니다. 진동 다짐 시는 데크에 직접 접촉을 금지하고 타설 전 안전 난간, 추락 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을 점검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문제 8. 스캘럽, 스캘럽이란 무엇인가? 출처, 스캘럽이란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 부재에 설치되는 부채꼴 모양의 홈을 말하며 용접선 교차에 의한 응력 집중을 막고 전체 부위에 골고루 용접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스캘럽의 적용 예로는 필렛 용접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와 필렛 용접과 맞대기 용접이 교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렛 용접은 겹치기 이음, T형 이음, 모서리 이음에서 용착부가 삼각형의 단면을 갖는 용접이며 맞대기 용접은 말 그대로 부재를 수평으로 맞대어 용접하는 방식입니다. 문제 9. 철근의 가공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철근의 가공 방법에는 현장 가공, 공장 가공이 있습니다. 1. 현장 가공, 절단기, 절곡기, 밴딩기 등을 이용해 인력으로 철근 가공하는 방식으로 1. 장점은 현장 여건, 변화 설계 변경에 대처가 용이함, 가공 조립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음. 2. 단점은 가공 시 로스 관리가 안 됨, 도심지 가공 작업장 확보가 어려움, 기능공의 인원 부족에 따른 노임 단가 상승, 장비 성능에 의한 생산성 저하, 부실한 철근 관리에 따른 설계 도면과 불일치 등 품질 저하, 현장 작업으로 끼임, 감전, 근골격계 질환,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등 안전사고 발생 등입니다. 2. 공장 가공, 공장 자동화 가공 설비를 이용한 철근 가공 방식으로 최근 대부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1. 장점은 안전사고 방지, 정밀 가공 및 부실공사 방지, 공기지연 방지, 철근 가공비 절감, 재고 및 제품 관리 용이, 다양한 형상의 복잡 가공 처리 가능, 자재 러스 최소화. 이 단점은 설계 변경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움, 소규모 현장은 대형 현장에 밀려 공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공정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문제 10. 철근, 절단 작업의 종류와 주의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콘크리트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 철근 절단 작업의 종류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 주의사항으로는 1. 철근 가공 작업장 주인은 작업 책임자가 상주하여야 하고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작업원 이외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 가공 작업자는 안전모 및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철근을 가공할 때에는 가공작업 고정 틀에 정확한 접합을 확인하여야 하며 탄성에 의한 스프링 작용으로 발생되는 재해를 막아야 한다. 가공작업. 4. 교류 아키. 용접이음의 경우 배전판 또는 스위치는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접지 상태를 항상 확인하여야 하고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하고 외함을 접지하는 등 감전과 누전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햄머 절단 시에는 요즘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1. 햄머 자루는 금이 가거나 쪼개진 부분은 없는가 확인하고 사용 중 햄머가 빠지지 아니하도록 튼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햄머 부분이 마모되어 있거나 훼손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무리한 자세로 절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절단기의 절단날은 마모되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스 절단 시에는 철근 강도, 성질 변화로 요즘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1. 가스 절단 및 용접자는 해당 자격 소지자라야 하며 작업 중에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가스 절단 작업 시 호스는 겹치거나 구부러지거나 또는 밟히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호스, 전선 등은 다른 작업장을 거치지 않는 직선상의 배선이어야 하며 길이가 짧아야 한다. 4. 작업장에서 가연성 물질에 인접하여 용접 작업할 때에는 소화기 및 화재 감시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사전 작업 허가제, 위험성 평가 등 작업 절차 준수하여야 합니다. 6. 밀폐 공간 작업 시는 유해가스 측정, 환기 등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의한 작업 절차를 준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문제 11 철근 운반 시 유해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콘크리트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 철근 운반 및 인양 공정은 철근 가공장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절단 및 굽힘 작업 등을 한 철근을 건설 중인 구조물의 사용 장소 및 위치로 운반하여 인양하는 공정을 말하며 철근 운반 및 인양 작업 절차 시 위험 요인으로는 철근을 일줄 거리로 인양 작업 중 철근의 요동에 의해 부딪힘 위험, 크레인 방호 장치 불량, 인양 로프 파단에 의한 철근 떨어짐 및 부딪힘 위험, 지게차 작업 중 후진 방호 장치 미설치로 부딪힘, 끼임, 떨어짐 등 재해 위험, 적재 하중 초과 적재로 적재물 떨어짐 위험, 작업 반경 내 작업자 출입으로 부딪힘 위험, 운전 부주의, 안전대 미착용으로 사고 발생 위험, 시동키 방치로 무자격자 운전에 의한 사고 위험 등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규칙상 철근 운반 시 준수사항은 제303 13조 양중기 철근 운반 시 양쪽 끝 2군데 이상 묶어 수평 이동하여야 하며 높이 2m 이상일 경우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철근 운반 및 인양 작업 절차 안전 대책으로는 표준 안전 작업 지침 1. 인력으로 철근을 운반할 때에는 가 1인당 무게는 25kg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하여야 한다. 나 2인 이상이 일조가 되어 어깨매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 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에는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 끝을 끌면서 운반하여야 한다. 라. 운반할 때에는 양 끝을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 마.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바. 공동 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기계를 이용하여 철근을 운반할 때는 가. 운반 작업 시에는 작업 책임자를 배치하여 수신호 또는 표준신호 방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달아올릴 때에는 로우프와 기구의 허용 하중을 검토하여 과다하게 달아올리지 않아야 한다. 다. 비계나 거푸집 등에 대량의 철근을 걸쳐놓거나 얹어놓아서는 안 된다. 라. 달아올리는 부근에는 관계근로자 이외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마. 권양기의 운전자는 현장 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3. 철근을 운반할 때 감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 철근 운반 작업을 하는 바닥 부근에는 전선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나. 철근 운반 작업을 하는 주변의 전선은 사용 철근의 최대 길이 이상의 높이에 배선되어야 하며 이격거리는 최소한 2m 이상이어야 한다. 다. 운반 장비는 반드시 전선의 배선 상태를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등입니다. 문제 12 철근 피복 두께, 유지 목적 5가지를 쓰시오. 출처, 철근의 피복이란 1. 기후나 외부 요인으로부터 철근을 보호 2. 부재의 최외단에 배치된 철근 표면으로부터
이를 덮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 거리를 말하며 피복 두께 유지 목적은 1. 내화성 확보, 고온에서의 강도 저하에 대비 2. 내구성 확보, 콘크리트 복합열화, 충격, 압력, 진동, 지진 등 3. 철근의 부식 방지, 콘크리트의 탄산화, 염해, 동결융해 등에 따른 철근 부식 방지 4. 부착 강도 확보 5. 시공성 확보, 철근과 거푸집 사이의 골재 유동에 따른 시공성 등입니다. 피복 두께는 일반적으로 수중, 뱅뱅, 영구히 흙에 접하는 기초 등 80 MMA, 5궤, 60 벨 MD29, 50 벨 MD25, 40 벨 MD16, 흙에 접하거나 5궤 공기 노출, 옥내, 20, 40, 흙, 5궤 공기 직접 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철근 간격은 기둥의 경우 40mm,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4, 3, 주철근 직경의 1.5배 중 큰 값으로 적용하며 보의 경우 25m,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4, 3 중 큰 값으로 적용합니다. 문제 13 거푸집과 동바리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하중과 구조 검토 사항을 설명하시오. 거푸집 동바리 조립, 해체 작업,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안전보건 규칙, 콘크리트 공사 표준 안전작업 지침 4조, 거푸집, 동바리 설계 시 작용하는 하중으로는 콘크리트 공사 표준 안전작업 지침 1. 콘크리트 치갑, 굳지 않은 콘크리트 치갑 2. 연직 방향 하중, 고정 하중, 가설물의 중량, 타설 콘크리트 및 철근의 중량, 충격 하중, 콘크리트 타설, C나 타설 장비에 의한 하중 중량, 작업 하중, 작업원이나 타설 장비에 의한 하중, 적설 하중, 지역별 적설량에 따른 단기 하중. 3. 횡방향 하중, 작업할 때의 진동, 충격, 시공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 하중 이외에 필요에 따라 풍압, 유수압, 지진 등. 4. 특수하중, 편심하중,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 양압력, 포스트 텐션 하중, 특수설비 하중, 인접건물 하중 등. 5. 상기 145의 하중의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 등이며 거푸집, 동바리, 공통사항으로 안전보건규칙 제318, 331조 1.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정 강도까지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로 손상, 부식, 변형된 것 사용 금지. 이 재료는 한국산업 표준 기준 이상의 것 사용. 2. 거푸집 형상, 타설 방법에 따른 견고한 구조 사용. 3. 구조 검토, 조립도, 작성 준수, 재질, 단면 규격, 설치 간격, 이음 방법 명시, 기둥보, 벽체, 슬래브 등의 거푸집동 바리 등을 조립하거나 해체 작업 시에는 제336조 1.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비, 눈,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3.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4.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동 바리 등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입니다. 거푸집 조립 시 준수사항은 안전보건규칙 제311조에 1.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등입니다. 동바리 조립 시의 준수사항은 안전보건규칙 제332조 24.1 시행 1.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3. 상부 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4.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5. 유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해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유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해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6.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7. 강제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8.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9.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 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 등이며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해서는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이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할 것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에 대해서는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 가세를 설치할 것.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 가세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할 것.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 집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틀 이내마다 교차 가세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에 대해서는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이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스템 동바리의 경우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연결 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수직 및 수평 하중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세재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할 것.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 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보형식 동바리의 경우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모치,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양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등입니다. 문제 14 시스템 동바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공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지주 형식 동바리 시공 시 준수사항 8가지를 쓰시오. 2. 보형식 동바리 시공 시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출처 안전보건규칙,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사항 22.2 시행 시스템 동바리 시공 시 준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 등 규격화된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입니다. 안전보건규칙 제303 12조의 2 안전보건규칙 상 시스템 동바리 조립 시 준수사항은 제303 12조 2 먼저 지주 형식 시스템 동바리는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연결 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수직 및 수평 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이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세재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할 것. 라. 동발이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입니다. 보형식의 동발이의 조립 시 준수사항은 가.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모체,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나. 양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발이 사이에는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발이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다.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입니다. 또한 공통사항으로 동발이 조립 시의 준수사항은 안전보건규칙 제332조 24.1 시행 1.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발이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동발이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3. 상부 하부의 동발이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4. 개구부 상부에 동발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5. 유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발이의 상단에 멍해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유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해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6. 동발이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7. 강제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8.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9.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 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 등이며 문제 15.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와 조립, 이동, 양중, 해체 등의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쓰시오. 출처 안전보건규칙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와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안전보건규칙 제331 3조 조문 변경 24.1 시행 거푸집의 설치 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을 말합니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로는 갱포미, 슬리폼 3, 클라이밍폼, RCS, ACS 4, 터널라이닝 폼,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이 있습니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공종으로 공기 단축, 품질, 안전 확보에 유리한 공법이나 대형 가설 구조물이므로 안전수칙, 미준수 시, 붕괴, 낙하 등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작업계획 수립, 위험성 평가, PTW 등의 절차를 강화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대장 가설구조물 위험성 감소 대책,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업공사 종류별, 위험 가설 구조물 설계 변경 요청 대상, 건진법상 안전관리 계획서, 설계 안전성 검토, 가설 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검토 대상입니다.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조립, 이동 양중 해체 등의 작업 시 안전 대책 중, 갱폼의 조립, 이동, 양중, 해체 시 준수 사항은 안전보건규칙 제331 3조 1. 조립 등의 범위 및 작업 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폼의 작업 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 통로를 설치할 것. 3. 갱폼의 지지 또는 고정 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4. 갱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폼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 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 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 5.
갱폼 인양 시 작업 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폼의 인양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등이며 갱폼 외조립, 이동, 양중, 해체 시 준수사항은 제303 11조 23. 1. 조립 등 작업 시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지지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2. 조립 등 작업과 관련한 이동, 양중, 운반 장비의 고장, 오조작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할 것. 3. 거푸집이 콘크리트면에 지지될 때에 콘크리트의 굳기 정도와 거푸집의 무게, 풍압 등의 영향으로 거푸집의 갑작스런 이탈 또는 낙하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준수하거나 콘크리트면에 견고하게 지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연결 또는 지지 형식으로 조립된 부재의 조립 등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낙하 붕괴, 전도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A 바이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1. 클라이밍 폼 1. A. C. S. Form Auto Climbing System 코어월의 외벽에 주로 적용하는 공법으로 유압 실린더와 가이드 레일 등의 설비가 형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타워 크레인의 지원 없이 자체 인양하여 양중 장비 타워 크레인 사용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초고층 건물의 코어 및 외벽 거푸집에 활발히 사용되는 폼으로 내외부 거푸집을 동시에 구축할 수도 있고 외부만 구축할 수도 있다. 2. RC S-Form Rail Climbing System 콘크리트에 매입된 앵커에 고정된 가이드슈, 클라이밍 레일에 부착된 갱폼, 작업대 발판 케이지를 레일을 따라 타워 크레인 인양 또는 유압에 의해 상승하는 시스템 거푸집이다. 고층 구조물의 측벽, 건물 외부 발코니 등으로 비교적 거푸집 면적이 많이 설계된 부위에 적용하면 효과가 크다. 2. 갱폼, 갱폼 건축 구조물 또는 대형 토목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해서 각 구조물의 형태대로 제작된 대형화된 판넬이나 각각의 부재를 하나로 연결하여 완성시킨 거푸집을 말한다. 주로 타워 크레인 등의 시공 장비에 의해 한 번에 설치하고 타령만함으로 사용할 때마다 부재를 조립, 분해를 반복하지 않아 평면상 상하부 동일 단면의 벽식 구조인 아파트 건축물에 적용 효과가 큰 대형 벽체 거푸집이다. 3. 슬립폼, 슬립폼 잭 로드에 의해 거푸집과 작업대 및 비계틀 등의 정하중을 활동 상승시키면서 철근 조립과 콘크리트를 연속적으로 타설해가는 1데이 사이클이 가능한 거푸집 시스템이다. 교각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반복된 구조물이나 시공 이음 없이 균일한 현상으로 시공되어야 하는 원자력 발전소 등의 구조물에 많이 사용한다. 문제 16 콘크리트 공사에서 거푸집의 수평 방향 허용 오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국가건설기준 KCS 21-55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일반사항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 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 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 수평 오차는 1슬래브 모서리 답보의 부재는 25mm 이하 2슬래브에 위치한 300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mm 이상인 개구부 외곽선 13mm 이하 3슬래브에서 쇠톱 자름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19mm 이하입니다. APH 참고사항 수직 오차는 1. 높이가 30mm 이하인 경우 가, 선, 면, 그리고 모서리 25 이하 나,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13 이하 이 높이가 30립 초과인 경우 가, 선, 면, 그리고 모서리 높이의 1, 1000 이하 다만 최대 150p 이하 나,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높이의 1, 2000 이하 다만 최대 75 기하입니다. 문제 17 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 하부의 수막 현상 방지 대책 5가지를 쓰시오. 출처
철근 하부 수막 현상 발생 원인은 1. 타설 콘크리트의 침하. 콘크리트 타설 직후 시멘트의 입자가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물과 갇힌 공기는 부상. 이때 콘크리트 중에 철근에 의해 자유로운 침하가 방해되어 발생되는 공극 부위의 철근의 발생. 2. 녹슨 철근 사용 시입니다. 방지 대책으로는 1. 지나치게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는 피하고 물 시멘트 낮게 배합. 2. 충분한 다짐. 3. 기둥과 슬래브 및 보의 콘크리트 타설 시 충분한 시간 간격 확. 4. 콘크리트의 1회 타설 높이 감소. 5. 콘크리트의 불균등한 침하를 줄이기 위하여 동일한 반죽 질기, 슬럼프로 타설. 6. 기초나 기층이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미리 물을 뿌려 습한 상태를 유지 등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은 1. 부착력 저하에 의한 강도 저하. 2. 침하 균열 발행. 표면 마무리로 균열 제거 필요. 3. 철근의 부식. 4. 콘크리트 중성화, 염해, 균열 발생 등입니다. 문제 18 콘크리트 공사 표준 안전작업 지침 상의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수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안전보건규칙 콘크리트 공사 표준 안전작업 지침 제13조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으로는 안전보건규칙 제334 조개정 24.1 시행 작업 전 거푸집동 발이 등의 변이 및 집안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수해야 하며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거푸집동 발이 등의 변이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합니다.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 위험 발생 우려 시 즉시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해야 되며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발이 등을 해체하고 타설 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타설해야 합니다. 그 밖에 타설 계획에 따라 타설 순서와 타설 속도를 준수하여 타설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공사 표주 안전작업 지침 제13조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사용하여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으로는 안전보건규칙 335조 개정 24.1 시행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가공절로 절연 방호 조치 또는 충분히 이격하는 등의 조치, 작업 중에 집안의 침하 및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 14조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타설 속도, 타설 순서를 준수하여 타설해야 하고 기둥, 보, 슬래브, 믹서 트럭과 펌프카를 적절히 유도하기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해야 하며 믹서 트럭 후진 시 적정 멈춤 위치 지정, 이동식 스토퍼를 설치하여 협착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펌프카 전후에는 식별이 용이한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펌프카 배관 상태를 확인하여 플러그 현상관, 막힘 현상, 발생 등을 예방해야 하며 펌프카와 호스 선단 연결부 및 앞송관 연결부 연결 상태, 이탈 방지 와이어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11. 장비 사양의 적정 호스 길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장비,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CPB, 분배기, 펌프카 등 AVE 참고 사항, 거푸집 존치 기간, 가설공사 표준 시방서, 거푸 집동발이 일반 사항 개정 23.1, 30일, 시행, 콘크리트 시방서, 콘크리트 타설 후 소요 강도 확보 시까지 외력 또는 자중에 영향이 없도록 거푸집 존치, 기초, 보, 기둥, 벽 측면, OMPA 이상, 내구성, 중요한 구조물은 10 MPa 이상, 슬래브 및 보 밑면 등
단층 구조 설계 기준 강도의 23 이상단 13 MPa 이상. 다층 구조 설계 기준 강도 이상 단 14 MPa 이상. 문제 19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 성능 평가 시 고려해야 하는 성능 저하인자 5가지를 쓰시오. 출처 콘크리트 구조물 내구성 설계 및 시공 기준 적용 가이드라인. 콘크리트의 내구성은 오랫동안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 왔지만 특히 최근 해양 지역이나 제빙화학제 재설염, 디아이싱 솔트에 노출되는 지역 등과 같이 열악한 조건에 건설되는 구조물이 늘어나고 기후변화로 인해 노출 환경이 변화되고 있으며 장수명 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점차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매우 내구성이 높은 건설 재료이지만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면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능이 저하됩니다. 이러한 콘크리트의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지 않으면 공용기간 내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므로 내구성 설계는 구조 설계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개정된 콘크리트 구조물 내구성 설계 및 시공 기준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성능 저하 작용으로는 염해나 콘크리트 탄산화에 의한 철근 부식, 동결융해 작용, 황산염해 등 외부 유해 물질에 의한 화학적 침식 작용, 알칼리, 골재 반응 등이 있습니다. 염해의 발생 메커니즘은 바닷가, 염화칼슘 등 내부 또는 외부 염화물에 의해 철근 부동 태피막이 깨지면서 철근 부식을 유발하게 되며 철근 단면적 감소, 내력 감소, 연성 감소, 피복 콘크리트 균열, 탈락 등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산화 발생 메커니즘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하여 수산화칼슘과 같은 시멘트 수화물과 결합, 탄산칼슘과 물이 생성되면서 콘크리트의 pH가 감소하게 되며 철근 부식, 단면적 감소, 내력 감소, 연성 감소, 피복 콘크리트 균열, 탈락 등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결융의 발생 메커니즘은 콘크리트 내부의 수분이 동결과 융해 작용을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표층부부터 성능 저하가 발생하게 되며 콘크리트 표면 균열 발생, 표층부 박리, 스케이잉, 특히 재설염 제빙화학제, 이 사용되는 부위에서 표층부 박리가 심하게 나타남, 골재 탈락, 펍아웃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황산염의 발생 메커니즘은 해수나 지하수에 포함된 황산염이 시멘트 경화체의 수화 생성물과 반응하여 팽창성 물질을 생성하게 되며 반응 생성물 이트링가이트, 터마사이트 등이 팽창을 유발하여 콘크리트의 균열과 박리 발생, CH와 CSH 등 수화 생성물이 감소하여 강도 저하 등이 발생됩니다. 알칼리, 골재 반응 발생 메커니즘은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수에 용해되어 있는 알칼리 금속이온, Na+, K+ 등이 골재 중에 알칼리 반응성 광물과 반응하여 알칼리, 실리카겔과 같은 팽창성 물질을 생성하게 되며 내부 팽창압에 의해 콘크리트 균열, 탈락 발생됩니다. 5가지 성능 저하 인자를 극복하기 위해 물이나 염분, 토양 등에 접촉하는 콘크리트는 설계 시 30 MPa 이상의 압축 강도로 적용하고 고로 슬래그 등 염해 및 동결융해 등의 강한 배합 설계를 고려하고 물시멘트를 최소화하고 슬럼프를 낮게 하여 블리딩으로 인한 표면 약화를 예방하는 등의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문제 20. 최근 무량판 구조 붕괴 사고 원인과 대책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삼풍백화점의 붕괴 사고 이후 최근 인천검단의 GS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의 바닥 슬라브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 높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조는 슬라브의 하중을 보가 부담하고 다음으로 기둥이 부담하는데 무량판 구조는 보가 없이 기둥이 슬라브의 하중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무량판 구조의 종류로는 1. 단순 무량판 구조 2. 드롭패널 구조 3. 주두, 캐피털 구조 등이 있으며 무량판 구조의 특징으로 1. 장점으로는 보가 없는 구조로 공기 단축이 가능, 층고 확보가 용이하여 공사비 절감 가능,
지하층 굴착 깊이 감소, 전기, 설비 배관의 시공성 향상 등이며 2. 단점으로는 슬라브 두께 증가, 전단 보강근이 많아, 직업 복잡, 수평화 중의 취약, 내진 성능, 저하 등입니다. 무량판 구조의 문제점으로는 무량판 구조 설계 기준 미정립, 구조 계산서와 구조 설계 불일치, 전단 보강근 설계 누락, 국내 철근공 부족으로 철근 작업 경험이 없는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사용으로 전단 보강근 시공 누락, 감리, 시공사 현장 기술자들의 철근 배근도 이에 부족,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 및 양생 기간 미준수, 무량판 구조 안전 대책으로는 무량판 구조를 특수 구조물로 지정 입법 예고, 유해 위험 방지 계획,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대상으로 포함, 무량판 구조 설계 지침 마련, 내국인 철근공 양성 및 외국인 근로자 특별교육 실시, 구조 감리자 의무 배치, 부실 시공 및 감리자 처벌 강화, 공기 산정 시 충분한 기간 확, 복잡한 철근 부분 공장이나 현장에서 선조립 공법 도입, 무량판 구조 사용 제한 및 구조심의 강화 등입니다. 문제 21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금속 커튼널의 설치 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금속 커튼널 안전작업 지침 KUSHA 구와이드 커튼널은 벽체 대신 기둥으로 하중을 지지하고 외벽을 판 형식으로 금속 프레임과 유리 등으로 마감하는 공법으로 최근 초고층 빌딩 공사가 많아지면서 많이 쓰이는 공법으로 공기 단축, 단열 성능, 경량화, 가설 공사 최소화, 미관 향상 등이 장점입니다. 설치 시의 안전조치 사항으로는 금속 커튼홀 안전작업 지침 CUSA GUIDE 1. 세부 작업 공정 단위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 2. 작업 일정, 작업량, 양중 방법 등을 반영한 안전작업 계획서 수립 3.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설계 기준 강도 이상일 때 실시 4. 폭 40cm 이상의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벽원상 작업 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 5. 고령자 및 질병 보유자는 고소작업 배치를 제한 6. 돌출물에 의한 추락, 전도 등의 재해 위험 사전 확인 7. 고소작업대, 리프트, 곤돌라, 크레인, 지게차 등 사용작업 시 안전작업 기술 지침 준수 8. 타워 크레인이나 이동식 크레인으로 부재를 양중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 지휘자, 전담 신호수를 배치 9. 공구는 반드시 공구함에 넣어 관리 10. 강풍 등 이상 환경 시 작업 중지 등이 있습니다. APA 참고사항 조립 방법에 의한 분류로는 1. Unit Wall Method 공장에서 미리 조립된 각 구성 부재를 현장에 반입하여 설치하는 방법 공장 생산, 공장 조립, 운반, 현장 설치 2. Stick Wall Method Knockdown System 커튼홀의 각 구성 부재를 현장에서 하나씩 조립하여 설치하는 방법 공장 생산, 운반, 현장 조립, 현장 설치 3. Window Wall Method 스틱월 형식과 유사하지만 창호 주변이 패널로 구성됨으로써 창호의 구조가 패널 트러스에 연결되는 점이 스틱월과 구분됨. 패널 트러스를 스틸 트러스에 연결할 수 있으므로 재료의 사용 효율이 높아 비교적 경제적 방식이 있으며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로는 1. 물리언 방식 수직 부재 뮬리언을 구조체에 구축하고 그 사이에 셋이나 패널 등을 끼워 넣는 방식 수직선을 강조한 큰 요철이 없는 평면적인 의장의 적용 2. 패널 방식 벽 유닛을 하나의 패널로 제작 슬랩나 기둥 사이에 설치 여러 가지 형태의 디자인 가능 3. 격자 방식 grid type 연속된 지지대는 띠장과 선대로 구성되어 수직 수평의 격자형 외관을 노출 4. 피복 방식 sheath type 모리언이나 트랜섬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은폐시키는 방식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문제 2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지붕공사 안전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안전보건규칙, 지붕공사의 안전조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소규모, 초소규모 현장에서 지붕공사 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여 안전보건규칙 개정 21.1 등 정부 정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규칙상 지붕공사 안전조치사항 안전보건규칙 제45조로는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작업 환경을 고려할 때 안전난간, 덮개, 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할 것, 추락 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입니다. 또한 1억 이하 초소규모 현장의 떨어짐 재해 예방을 위해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의 70%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 중으로 초소규모 현장에서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23 건축물 외벽 치장벽돌의 정의, 탈락의 원인 및 방지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치장벽돌 붕괴의 원인과 방지 대책, 국토안전관리원. 치장벽돌은 건물 또는 구조물의 외부를 꾸미기 위해 사용하는 벽돌이며 탈락 원인으로는 1. 유지관리상의 문제, 방수조치 미흡, 치장벽돌의 균열부 우수 유입에 따른 연결철물 부식,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치장벽돌 내부에 시공된 연결철물의 부식 및 탈락. 이 시방서와 상이안 시공, 연결철물에 대한 시방서 상이 재질 및 설치 간격 상의, 연결철물의 부식 방지 조치, 불량 아연 도금, 녹막 이칠 등, 엇갈림 시공 및 시공 간격 불량. 3. 시공하자, 치장벽돌의 하중을 지탱하는 조적턱 미시공 및 시공 불량, 철근 누락 등이 있으며 방지 대책으로는 1. 품질 시공, 설계도면, 시방서 내용 준수, 샵드로잉을 통한 사전 품질 확보, 연결 철물 시공 기준 준수, 부식 방지 조치, 2. 점검, 비파 궤장비를 이용하여 앵글 및 조적턱 철근의 정상적 설치 여부 조사, 정밀 점검을 시행, 수직 균열, 균열 부위 단차, 배부름 현상 등 이상 징후가 확인 시 3. 보수 보강, 균열 보수 또는 방수, 균열폭 1mm 이상인 경우 표면 처리 시 쇠흑손 등으로 충분히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B. 기존 벽돌 생산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여 보수 부위에 균열 흔적이 보이지 않게 마감한다. 수직 균열, 균열 부위 단차, 배부름 현상, 구조체와 치장벽돌 사이가 이격된 부위, 상부 벽체 하중 분담을 위한 앵글 설치하고 외부에서 긴결재를 재설치, 긴결재 설치 시 충분한 정착 길이 및 적정한 간격 유지, 표면 마감을 철저히 하여 우수 유입 방지 등입니다. 문제 24 벌목 작업 시 안전 보건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안전보건규칙 제4 105, 406 벌목 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내 벌목 작업 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벌목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사고 다발 현장 지역의 경우 기술 지도를 실시하도록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 대책이 발표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벌목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규칙 내용이 개정되어 21.1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벌목 작업 시 준수사항으로 안전보건규칙 제4 105조 개정 21.1 1. 19. 시행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정해둘 것. 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 높이 지름이 20cm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 베어지는 쪽에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에 상면 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 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 3. 벌목 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신설 2021.11 19 4.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강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신설 2021.1119. 하. 걸려 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 것. 나.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을 것. 또한 유압식 벌목기에는 견고한 헤드가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벌목 작업 시 신호와 관련해서는 1. 벌목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2. 벌목 작업자 외의 근로자 등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 발생 우려 시에는 벌목 작업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신호를 하여 대피 확인 후 벌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제 25. 건설공사 가설전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안전보건공단. 가설전기공사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전기공사로서 공사 규모, 가설계획, 공종별 수전 용량에 따른 종합적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현장 가설전기의 특징은 가설전기는 완성된 건축물의 전기 설비와는 달리 안전설계가 미흡하고 임시전기라는 인식으로 시공을 소홀히 하고 사용 환경도 열악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작업을 위해 각종 전기기구, 공구 등을 반입하여 사용하므로 관리가 어렵고 임시로 설치한 배선은 손상되기 쉬워 위험에 노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가설전기는 도면이 없고 경험에 의존하여 시공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성을 다수 노출하고 있습니다. 가설전기 취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시로 점검, 관리하고 설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기로 인한 주요 재해 원인으로는 배선 손상, 과부하, 누전, 절연 파괴, 접속 불량, 미접지, 열화 등으로 기인하며 감전, 화재, 정전 등의 재해가 발생합니다. 안전 대책으로는 관리적 대책으로 가설 계획, 수전 용량 계획에 따른 가설전기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전 관리 감독자의 안전점검 후 작업 개시, 안전교육과 수시점검을 강화, 인화성 물질, 격리, 방호 조치 등 관리 강화, 현장 침수 후 작업 재개 시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작업 재개, 밀폐, 활선, 화기작업 작업 허가제, 위험성 평가, TBM 등 실시, 공도구 반입검사, 인증제도 운영, 작업전선 실명제, 분전반 시건 관리 등이며 시설적 대책으로는 고압선 인근 작업 시 절연, 방호 조치 또는 이설, 임시 배선 시 작업 통로를 고려하여 손상이 없는 곳으로 배선, 교류아크 용접기는 자동 전격 방지기 설치, 배전반은 접지, 누전 차단기, 잠금 장치 설치, 관리자 지정, 밀폐 공간에서는 폭발, 화재 예방을 위해 방폭형 전기기구를 사용, 모든 전기기계, 기구는 누전 차단기를 거쳐 사용, 과부하, 단락 차단을 위한 배선용 차단기 설치 등의 조치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문제 26. 표준 안전 작업 지침상 건설 현장에서 전기 감전 안전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안전보건 규칙. 전기 감전의 원인은 피복 벗겨진 전선 사용, 접속 불량, 충전부 감전 방호 조치 미조치, 전기 기계 기구 미접지, 전기 기계 기구 절연 상태 불량, 이동 통로 전선 관리 미흡, 건설 기계, 비계 등 작업 시 가공선로 방호 조치 미실시, 누전 차단기 미설치 등이며 전기 감전 안전 대책은 안전보건 규칙에 의하면 제301, 324조 1. 전기기계 기구의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 Y한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발전소변 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전주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2.
누전에 의한 감전 예방을 위해 전기 기계 기구의 접지 및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3. 과전류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해 차단기, 보호개전기 등 과전류 차단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교류와크 용접기에는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5. 비상발전기, 비상전원 수전 설비, 축전지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정전 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 메달 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7.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 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복을 보강하고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8.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 해체, 정비, 점검 시에는 유자격자가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9.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합니다. 문제 27 전기화재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전기화재 원인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가설전기 사용 시 감전재해가뿐 아니라 전기배선이나 전기설비, 기계기구 과열, 단락 등에 의한 전기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화재 원인은 설계 및 구조불량, 공사불량, 취급불량, 경련열화, 과전류, 단락, 단선, 누전, 지락, 전기 스파크, 접속부 과열, 정전기 등이 있습니다. 전기화재 안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사항은 부하조사를 통해 적정 부하 설계가 필요하고 유자격자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전기배선의 경우 무분별한 연결 사용을 금지하고 적정 굵기 전기배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옥내배선 등은 적합한 공사 방법을 채택 시행하고 배선기구는 전격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전기열화상 점검, 과부하, 과다인출 여부 상시 점검, 분전반 시건 장치, 관리자 지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락 및 혼촉 방지를 위해 이동전선에 대한 철저한 관리, 전선 인출부 보강, 규격 전선 사용, 분전반 충전부 절연 방호 조치 및 시건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누전 방지를 위해 적정 접지를 실시하고 누전 차단기 설치 사용하며 공도구 절연, 접지 검사, 인증제 실시 등을 하여야 합니다. 과부하 전류 방지를 위해 배선용 차단기 설치, 적정 부하 사용, 문어발식 배선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접촉 불량, 여화, 트래킹, 절연 불량 등 방지를 위해 전기 공사 시공 및 전기 설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며 정전기 방지를 위해 접지와 본딩, 제전기 사용, 인체의 대전 방지 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문제 28 전기공사 시 특고압, 고압, 저압, 특별저압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전기사업법, 안전보건규칙, 특고압, 고압, 저압, 특별저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사업법에서 고압과 저압의 범위가 개정되었습니다. 특고압은 7kV, 초과 전압, 고압은 안전보건규칙 302조 개정, 2021, 11, 19 시행, 직류의 경우 1.5kV, 초과 7kV 이하, 교류의 경우 1kV 초과 7kV 이하의 전압을 말합니다. 저압은 안전보건규칙 304조 개정, 2021, 11, 19 시행, 직류 1.5kV 이하, 교류 1kV 이하, 전압을 말합니다. 특별저압은 직류 120V 이하, 교류 50V 이하 전압을 말합니다. 접지 종류와 저항값, 일종 접지 및 저항값, 고압기기, 고압기기 시설물의 울타리, 특별고압의 외함에 사용하는 접지를 말하며 저항값은 15 이하, 이종 접지 및 저항값, 특고압 또는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되는 변압기 중성점 접지에 사용하는
접지를 말하며 저항값은 10/105 이하. 3종 접지 및 저항값. 400V 미만 저압용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접지를 말하며 저항값은 105 이하. 특별 3종 접지 및 저항값. 400V 이상 저압용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접지를 말하며 저항값은 10P55 이하. 전압 기준별 접지 공사로는 0V, 400V, 저압 3종 접지 공사, 400V 이상 저압, 특별 3종 접지 공사, 고압, 특고압 1종 접지 공사입니다. 문제 29 전기 배선 및 이동 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휠처 안전보건 규칙, 배선 및 이동 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선 등의 절연 피복 등 관련하여 안전보건규칙 제313조.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 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 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관련하여 제314조.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 이동전선 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통로 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제315조. 통로 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차량이나 그 밖의 물체의 통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선의 절연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꽂음 접속기의 설치 사용 시 준수사항 제316조. 꽂음 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은 1.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4. 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등입니다. 이동 및 휴대 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제317조. 이동 중 또는 휴대 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준수사항은 1.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 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사다리를 노출 충전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3. 근로자가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 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4. 근로자가 전기 회로를 개방, 변환 또는 투입하는 경우에는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5. 차단기 등의 과전류 차단 장치에 의하여 자동 차단된 후에는 전기 회로 또는 전기 기계 기구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류 차단 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등입니다. 문제 30. 전기 용접기에 부착되는 중요사항 2가지를 설명하시오. 휠처 안전보건규칙. 전기 용접기. 교류 아크 사용 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접 중지 시 자동으로 1초 내에 안전전압인 25V 이하로 낮추어주는 자동전격 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전격 방지기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입니다. 또한 용접 홀더는 충전부에 접촉 시 감전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 반드시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맞는 절연 홀더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용접기에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반드시 외함은 접지를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상. 아래의 장소에서 교류아크 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전격 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306조.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 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입니다.
문제 31 CO2 가스 아크용 접시. 사전 점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안전보건규칙. CO2 가스 아크 용접은 용융금속이 대기 중에 산소나 질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산화탄소 가스 COE를 공급하여 용접면을 보호하는 용접하는 방식입니다. COE 가스로 모재의 일부와 용접 와이어를 녹여 접합하는 용접으로 용접 과정에서 해로운 일산화탄소가 발생되므로 밀폐 공간이나 환기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중독, 질식 사고 위험이 높아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용접 작업 시 재해 유형은 화재 및 폭발, 용접흉, 일산화탄소 등에 의한 중독,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 장애 등이 있으며 사전 점검 사항으로는 작업 허가제를 통해 사전 준비, 점검 진행 후 작업 시작, 용접 장소의 소화기 비치 여부, 작업장 부근의 인화성, 물질, 가연물의 존치 여부, 격리, 방염포 차폐, 통풍 및 환기의 적정 여부, 용접 보안면, 보호복, 안전화 등 보호구의 착용, 안전교육을 통한 사용 방법 및 작업 방법의 숙지 여부, 밀폐 공간인 경우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여부,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시행 등이 있습니다. 문제 32 화재 감시자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안전보건규칙.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과 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해당 장소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141 2조.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용접 용단 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기구, 소화 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1작업 반경 11m 이내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2작업 반경 11m 이내에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로 인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입니다. 화재 감시자의 업무는 1. 가연성 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2. 가스 검지, 경보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주는 배치된 화재 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 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산업표준 기준 충족. 문제 33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화재 예방법 신설 22.1 211 시행. 최근 대형 물류창고와 냉동창고의 건설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화재 예방법 신설 및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가 도입되어 22.1/2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물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의 허가 대상으로 연면적 15, 영면이거나 5, 영미 이상으로 지하 2층 이하, 지상 11층 이상, 냉동 냉장 창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보유자로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을 3일간 24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선임의 주체는 공사 시공자이며 선임할 경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선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1. 소방계획서 작성, 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5. 초기 대응 체계 구성, 운영, 6.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감독, 화기 위험 작업의 허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APH 참고사항, 화재 감시자, 가연물 존재 여부 확인, 가스 검지, 경보장치, 정상 작동, 확인,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 대피 유도. 문제 34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성능 및 설치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소방시설법 개정 22.11 1일 시행 임시소방시설 종류, 성능, 설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물류창고 화재 등으로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문화집회, 판매시설 등 특정 소방 대상물을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소방시설물을 말하며 종전의 4종류의 소방시설에서 3가지가 더 추가되어 7종의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최근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로는 종전의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에 추가된 가스누설 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 등으로 총 7종입니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별 성능과 설치 기준은 1소화기의 경우 건축허가 대상 공사로서 각 층의 출입구마다 소화기를 2대 이상 설치하고 화재 위험 작업 시는 작업 반경 5미 내에 소화기 2대와 추가로 대형 소화기를 1대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화기에는 축광식 표지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2.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3,000미 이상 또는 바닥면적 600m 이상의 지하층, 무창층이 대상이며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하고 방수량이 분당 65리터가 되도록 하고 방수 압력이 0.1A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간이소화장치는 작업 장소로부터 25미 내에 있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는 건설 현장 각 부분으로 간이소화장치 간 수평거리 25미 이하가 되도록 상시적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3비 상경보장치는 연면적 400미 이상 또는 바닥면적 150미 이상의 지하층, 무창층이 대상이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출입구마다 설치하고 발신기와 결합된 경종장치이어야 하고 1미 떨어진 곳에서 음량이 100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며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비상전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간이 피난 유도선은 150미 이상의 지하층, 무창층이 대상이며 녹색 계열의 광원 점등 방식으로 각 층 직통계단마다 계단실 출입구로부터 10 이상의 길이로 설치하고 바닥에서 1미하의 높이로 피난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공사 중에는 상시점등하고 20분 이상 유지되는 비상전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신설된 가스누설 경보기는 150미 이상의 지하층, 무창층이 대상이며 가연성 가스가 발생되는 작업을 하는 지하와 무창층 내부에 설치하고 작업 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12미 내마다 바닥으로부터 0.3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6. 방화포는 용접, 용단 작업 시 11m 이내의 가연성 물질이 있을 경우 7. 비상조명 등은 152미 이상의 지하층, 무창층이 대상이며 지하, 무창층에서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 연결된 계단실 내부에 설치하고 20분 이상의 비상전원을 갖추고 비상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문제 35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발생 유형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안전보건규칙. 최근 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78%, 2,958건, 전기적 요인 11%, 400건, 기계적 요인 2%, 79건며 발화원은 용접이 48%, 1,805건, 담배꽁초 8%, 296건, 전기적 단락 4%, 14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은 특성상 가연성 물질이 다수 존재하고 소방시설도 미비하며 대피동선도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크므로 철저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화재 위험 작업 시 준수사항은 안전보건규칙 제241조. 통풍이나 환기를 위하여 인위적 산소 사용을 금지하고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 시에는 1일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사전 작업 허가제, 위험성 평가, 특별 교육하고 2. 작업장 내 위험물 보관 현황 파악하여 3. 화기 작업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해서는 방호 조치 및 소화기 등 소화기구를 배치하고
4. 용접 시에는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비산 방지 조치를 이행. 5. 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하여야 하며. 6. 작업자에 대하여 화재 예방 교육과 피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비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업 시전부터 종료 시까지 작업 내용과 작업 일시, 안전점검 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업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제2백사 11조이 최근 화재 예방법 신설,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대상시설 공사 시 소방관리자 선임,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상이 아닌 현장에서도 소방시설법 기준을 참고하여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TAV 화재 위험 작업 시 특별 교육 내용, 화재 위험 작업 시 준수 사항과 동일.